자, 조각 영상이 뭐냐고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라이브로 쭉 몇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최파고님 거는 최파고님 거, 언더스탠딩은 언더스탠딩 거,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는 글로벌 라이브 거 이렇게 다 잘라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잖아요. 그거 조각 영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파고님 조각 영상에다가 더 듣고 싶어요 써주시면 이제 시리즈로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예, 같아요. 예. 네, 자 좋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부 가보겠습니다. 예. 유선남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신나는 이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자, 아침이라 항상 활기차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일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일정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미 나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건축 승인 건수가 나왔고요.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보다 많이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건축 승인 건수는 주거용 주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업용 건물도 포함한 수치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주거에 관련된 상황들만 포함된 수치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주택 착공 건수가 지금 현재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조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사실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다라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을 여러 가지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재 주거비 관련돼서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반하는 부분이 사실 저렇게 주택 공급이 낮아지게 될 경우 반대로 이렇게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택 공급이 현재 낮은 상태가 유지게 되는 게 재미난 건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서인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주택이 많이 지어지지 않아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되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주거비 관련된 내용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뭐 좋게 얘기하면 균형을 맞춰가는 건데 이 균형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내리기에는 너무 좀 일찍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의외로 경제가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주거비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점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건물들을 많이 건축을 하고 싶어하고 현재 주거대에 관련된 건물들을 좀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 까먹고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캐나다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유가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캐나다와 이제 비슷한 물가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하시는 TLT와 TMF가 관련된 지표인 20년물 채권 입찰이 오늘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인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가 이따가 저녁 때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주요 지수에 네.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또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사실 유가가 시장에서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도 보니까 뭐 92불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93달러도 넘었어요. 93불을 넘어. 93.5달러 가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산아님? 네, 현재 지금 유가가 93불에서 92불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도 그에 따라서 4.3%를 넘어서 4.35를 향해 가고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리포트가 유가가 100불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부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고 EIA에서 이미 말해놓았던 상단치를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긴축도 가능하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 자체가 현재 유가를 크게 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안 그래도 그 대화창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유가 오르면 테슬라의 호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 현지에 계실 때 보시기에요. 기름값 때문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름값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많기는 하고요. 일단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 때문에 이제 전기를 쓴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외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제조가 단가 자체도 사실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의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기름이 오르는 건 대부분 회사에 좋지 않습니다. 기름이 오르게 되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운송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일단 지금 당장 뭐 전기차가 뭐 상용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차를 운송을 할 때 써야 되는 것들이 결국 뭐 커다란 트레일러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들을 끄는 자동차들도 결국 기름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도 올라가게 되고요. 뭐 비행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유가의 상승은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사실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언제 멈춰? 혹시 근데 그러면 요즘에 갤런당 얼마예요? 그 뉴저지는요? 지금 현재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기름값을 다 내줘서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예. 조금 걱정이 저는 한 되긴 4, 합니다. 5불 정도 대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 예. 그러니까. 최근에 4불이 넘었다라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인스타카트 이제 IPO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스타카트가 오늘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스타카트의 가격이 $30로 책정되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재미난 거는 ARM의 IPO 하기 전에는 26불이던 IPO 가격이 ARM이 IPO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는 $28로 올렸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공이 보이자 $30까지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RM만큼의 화제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신들의 영역에 많은 회사들이 많이 침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투자자들의 관심을 ARM만큼 끌어낼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요, 사실 저는 인스타카트를 잘 모르거든요. 혹시 유선남님께서 인스타카트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아까 뭐 경쟁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인가요 지금 현재? 일단 인스타카트는 주변에 있는 로컬 마트에서 장을 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배달 서비스가 너무나 당연화된 상황이 오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도 사실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장보기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역이 좀 침범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인스타카트가 맞는데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과연 인스타카트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점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 보는 거 도와주는데 예. 내가 이제 장 보는 거 주문했더니 배달의 민족에서 오든 뭐 아니면 우버 이츠가 오든 예. 사용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런 상태군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이 그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래서 저도 근데 인스타카트 아예 몰라가지고 네. 예,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유사님님 그러면은 슈퍼는 슈퍼대로 있고 인스타카트는 거기에 있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 골라서 사다가 배달해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버도 그렇고 도어대시도 그렇고 인스타카트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슈퍼마켓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 슈퍼마켓에서 주문한 거를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네 제품을 리스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픽업하는 사람이 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직접 픽업하는 사람이 가서 내가 이거 코카콜라 라지 사이즈 대신 뭐 작은 걸 사도 돼라고 하면 우리한테 질문해주면 우리가 오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환불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급자가 있고 거기에서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이 가서 픽업해주면서 직접 장을 봐주고 저희한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재미난 부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버이츠랑 뭐 인스타카트랑 도어대시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보통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이 앱 세 개를 다 켜놓고 그냥 되는 거 먼저 갑니다. 네, 그리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제일 그냥 편한 거 고르기도 하고요. 우버이츠가 조금 대형 기업들하고 많이 계약이 되어 있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규모 매장들하고 계약이 좀 돼 있어서 각자 뭐 편의에 따라서 좀
따르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예.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 아. 유선남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예.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못 듣습니다. 지금 방금 배달에 대한 산업 전체를 다 배웠습니다. 다 한 것 같죠? 예, 네. 예. 자, 아.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뉴스는 파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옐런 재무장관이 어저께 저희의 이제 3프로 라이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안에서 조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연착륙 가능하다, 우리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이번에 노조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노조에 대한 뭐 부작용을 뭐 정확히 말하면 효과를 확인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두 회사와 노조가 사실상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래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노조 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페인 이제 회장이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노조가 현재 추가적인 파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까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5,000명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파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당장 회사 쪽에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파업까지 갈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추가 파업이요? 아이고, 참, 진짜.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 추가 파업도. 예. 아, 근데 지금 이제 유사원님께서는 뭐 미국 현지에서 이 파업에 대한 분위기나 이게 지금 앞서서 저희 뉴스 시간 때도 좀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의 좀 정치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요건도 있잖아요. 네네. 그 현지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뭐 어떻게 보이나요?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엮여서 지금 뭐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지. 네, 정치적인 부분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옐런 장관이 뭐 저렇게 언급한 부분 자체도 사실상 어느 정도 노조의 편을 들어준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노조의 편인 부분인 가운데 안에서 예. 의외로 재미난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원래 정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지금 현재 뉴욕, 뉴저지 쪽에서는 약간 노조가 조금 더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다. 최근에 노조들이 다 같이 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의외로 지금 원래 이제 이쪽 이제 뉴욕, 뉴저지 지역은 보통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업 쪽 자체가 사실 저번에 뭐 제가 한번 언급해드리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이제 재살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들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도 자동화를 더 늘리고 아무래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의 파업 자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어떠한 어떤 본인이 위협받는 그런 부분을 협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인 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46% 임금이 상승되게 되면 회사들 입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늘려서 이제 늘려야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제조 공정이 간단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를 따라서 조금 더 자동화 방식을 늘리고 아마 노조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전기차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UAW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노조에 또 사인을 페티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게 일하기도 해달라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에다 진정서도 내긴 했지만 결국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파업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그 자동차 파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전기차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되면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까봐가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라질까봐 우리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기업들을 힘들게 함으로써 전기차 전환을 늦추겠어, 늦추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외신들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참 궁극적인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죠. 싸우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싸우고 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아이온큐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일단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가 오늘부터 개최가 된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미가 개최가 된 지 30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앞으로 약 4, 5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궁금증이나 아마 인베스터 데이와 비슷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와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좀 이따가 이제 종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먼저 종 치고. 이제 야, 진행. 아유, 야, 그럴까요? 이제는 뭐 네. 저희와 한 몸이 됐습니다. 유상환님도. 예, 종칠 시간을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네 화요일 미국 시장 개장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쾌합니다. 청량합니다. 청량해요. 예. 네. 예, 잠시만요. 이제 시장만 잠시 한번 보고 나서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자, 지수 움직임만 보고 바로 나머지 이야기 좀 듣도록 하죠. 자, 일단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입니다. 네. 나스닥 0.4, 그 다음에 다우 0.1, S&P 0.2 하락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히트맵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유가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예, 에너지 부분의 섹터가 조금은 먼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22년 네. 또는 2021년 그런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예, 전반적인 이제 빅테크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애플은 약간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장 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결단하기 이제 우리가 이렇다라고 네. 하긴 좀 그렇겠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저 유산아님 뉴스를 마무리한 다음에 네. 다시 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아이온큐 이야기까지 들었고 다음 소식은 저도 이 내용 봤는데 그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이제 이번에 나온 이름은 또 순낙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처음에 리시 순낙인 줄 알았어요. 영국 총리.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미국 뉴욕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요? 네. 네, 현재 원래는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원래는 3위에 해당했던 매출 3위에 해당했던 기업이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조금 충격적인 뉴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2021년에는 비구이 위한 완코에 이어 판매 기준 3위였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많이 밀려난 상황이지만 현재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구이 위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번에 채권 연장 기한에 대해서 여러모로 투표가 마치고 난 이후 900억 원에 대한 채권 상황을 3년 연장을 받게 되면서 현재 위험한 상황을 넘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스타카트의 영역인 장보기에 대한 구독도 고려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료와 장보기 관련해서 자신들의 구독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쓰시게 되면 의료와 장보기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인 디스카운트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방식의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SEC에서 이제 바이낸스 US에 대해서 당장 수사권을 확보해서 지금 당장 바이낸스 US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판 쪽에서는 명당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지금 당장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바이낸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회사별 이야기 좀 전달을 해드리면 애플이 최근 들어서 중국의 성적도 좋았고 최근에 보내준 이제 업데이트 전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216달러까지 상승시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년 만에 지금 현재 처음으로 발사 실패를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니오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1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나중에 원한다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사실상 주가가 5%가량 장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존이 오늘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오토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동차 부품을 DIY로 고칠 수 있는 부품들을 파는 곳인데요. 이제
재미난 건 EPS와 매출 양쪽 다 비트를 했고 가이던스 자체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3%가량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이유는 Domestic Commercial Growth, 한마디로 미국 내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매출량이 예상치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적인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성장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유선남님. 네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뉴스들은 다 들었습니다. 네. 정말 꽉꽉 채워서 예. 저희 재밌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존에서 의료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의료 관련해서 예전에 의사와 이제 환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었죠. 이건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기도 했고요. 사실 요즘 재미난 게 저도 이미 사인을 한 서비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 관련된 제품이 딱 때가 되면은 이제 배달이 오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된 메디컬 서비스가 여러모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장보기 서비스는 인스타카트와 같은 거고 그리고 전에 방금 말했던 의료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온라인으로 의사랑 이제 한때 되게 핫했던 코로나 때 되게 핫했던 서비스 있잖아요. 이제 의사나 간호사와 환자가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 아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에 계시니까 뭐 참 많은 걸 네.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는 것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주요 뉴스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유선남님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CNBC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열기 전에 한 번씩 좀 체크해봐야 될 5가지를 있어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앞서서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스가 있다라고 좀 보긴 그렇고요. 자, 첫 번째로는 필링 플랫이니까 지금 현재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심리 자체가 약간은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처음에 이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유가 상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플랫한 좀 옆으로 눕는 네.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서 또 유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소비 지출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게 약간의 조금 미국이 사실 경기가 좋다라는 거에 2가지 네. 베이스가 소비 지출과 고용이었는데 이 소비 지출이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러한 모습. JP모건에서는 한 2주, 3주 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코로나 부양책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이미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소비 지출력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뉴스가 같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애플, 뭐 다들 아시는 애플 15에 대한 밝은 전망. 뭐 중국에서도 뭐 1분 만에 또 매진이 됐다고 하고 네. 홈페이지도 셧다운이 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이 좀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 오늘 IPO 이 5가지가 CNBC에서 장 시작 전에 한 번씩은 봐야 될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몇 가지가 있는데 카니발 크루즈 라인하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이런 그 크루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에서 매수 의견으로 그 투자 의견을 높였고 카니발에 대해서는 매도해서 보유 의견으로 높이면서 둘 다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그 크루즈 기업들은 예약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약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예약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2024년과 2025년까지 굉장히
exceptionally strong하다.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예.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그 크루즈 기업들이 리오프닝 때 네. 코로나 리오프닝 때 뒤통수를 한 2만 번 정도 맞았습니다. 그 항공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얼마나 한 속았습니까? 2만 번 우리가. 네. 이 정도 맞고 나서 네. 거의 뭐 너덜너덜. 이젠 더 이상 안 믿죠.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젠 진짜요. 지금은 진짜. 지금은 진짜예요. 지금은 진짜인 것 예. 같아요. 이러다 또. 이러면 자, 그리고 뉴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그 뭐 시장에서 주식 가격에 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랑 그리고 크루즈, 그러니까 디즈니에도 크루즈 사업이 있잖아요. 그 크루즈 선 보면은 이제 미키 마우스 이렇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 선. 그래요? 네.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디즈니랜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디즈니가 지금 가장 문제는 OTT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어떤지 한번 볼까요? 투자를 2배 늘린다고 디즈니가 지금 마이너스 2.5%. 2.5% 빠졌네요. 투자를 2배 늘린다고 해도 OTT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떤 어찌 보면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악재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어서 디즈니가 지금 한 2% 정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의 주가가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82불이면 네. 저는 100불이 깨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OTT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팬데믹 이전처럼 이제 그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정상화가 됐으면 그보단 위에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지금 아래 있다는 건 OTT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재작년만 해도 이 핀비즈의 히트맵을 보게 되면 네. 디즈니가 DIS잖아요. 네. 그 심볼이 네. DIS가 크게 보였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제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썼지? 이렇게. 맞아요. 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유가가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 한 93달러 넘어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유가가 꽤 많이 다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 92.5달러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간 건 아니죠.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제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뉴스는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투기성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기성 거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원유를 사들이는 상업성 거래 말고 투기성 거래는 이제 원유에 대해서 트레이드하는 투자를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투기성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뉴스가 아직 저는 못 발견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유가가 뭐 93까지 올랐다가 92.5로 떨어진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잠깐 동안 투기성 자금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네. 시장을 아까 뭐 좀 좌지우지할 만한 부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조금 아까 전에 좀 녹색이 좀 짙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근데 보입니다. 오늘까지의 움직임은 뭐 정유주를 빼고는 사실 가타부타 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결국 FOMC에게 공이 넘어갔잖아요. 우리 맞아요. 박정훈 팀장 예. 말대로. 그러니까 FOMC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 FMC를 볼 때도 이제 점도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네.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니까 점도표 한번 다들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와, 예. 근데 LA 디즈니의 관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